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외롭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배우자는 먼저 떠났고 이제 남은 건 덩그러니 나 혼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에 오히려 더 밝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80살에 새로 그림을 배우고 75에 산악회를 다니고 80에 연애를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대체 이분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노년에는 자식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짓말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는 어르신들, 좁은 방에서 홀로 식사하시는 모습, 명절에 혼자 계신 독거노인 이야기만 나옵니다. 언론과 드라마는 끊임없이 혼자 사는 노년은 불쌍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자식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더 외로운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하고 손주들이 시끄럽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없고 내 존재가 짐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건강 걱정이라며 간섭받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노후입니까?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다는 건 물리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그저 어떤 공간에 나 혼자 있다는 뜻이죠. 반면 외로움은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한 감정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혼자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당당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편견 하나를 완전히 깨뜨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삶에서 나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80이신 박영자님은 75살까지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화목한 집안이라고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실제 생활은 전쟁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주들 등교 준비를 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로 바쁜데 내가 늦잠을 자면 안 되니까요. 아침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며느리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참았습니다. 낮에는 손주들이 학교에 가고 며느리가 출근하면 그제야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전기세가 아깝다는 생각에 소리를 작게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통화료 걱정에 짧게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은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도 손주들이 보는 만화를 함께 봐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 힘들었습니다. 입맛에 맞게 간을 좀 세게 해달라고 하면 며느리는 건강에 안 좋다며 거절했습니다. 가끔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라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1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살이 되던 해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친한 친구 한 분이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는 너무나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친구만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꽃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친구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 아침에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라면 먹고 싶으면 먹고, 텔레비전도 내 마음대로 봐. 누구 눈치 안 보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고민 끝에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혼자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무슨 혼자 사는 거예요? 아프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첫날 밤 혼자 놓인 침대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점심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김치찌개도 해 먹고 가끔은 배달 음식도 시켜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수업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분들이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공원 산책도 매일 했습니다. 산책하다 만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혼자 산 지 7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박영자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독립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들 가족과 함께 큰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공간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심리적 해방감이 핵심입니다. 노년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살게 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우울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하고 내 선택은 무시당하고 나는 그저 돌봄의 대상일 뿐입니다. 철학자들도 오래전부터 고독의 의미를 탐구해 왔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진정한 내면의 풍요로움은 고독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혼자 있음은 물리적 상태이고 외로움은 감정 상태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 한두 개가 피상적인 관계, 수십 개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서예,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반면 아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진정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사는 노년이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이유로 3대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가 길어졌습니다. 예순에 은퇴해도 80, 90까지 산다면 20년에서 30년이 남습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눈치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주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활동적 노화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입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살기로 결심한 후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입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도, 이미 혼자 사시는 분들도, 앞으로 혼자 살게 될 분들도 모두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노년도 박영자 할머니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노트를 펴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깼다는 것, 창밖에 햇살이 비친다는 것, 오늘 만날 친구가 있다는 것, 어제 맛있게 먹은 저녁 식사, 이웃이 건넨 따뜻한 인사, 잘 자란 화분에 꽃 한 송이,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기면 삶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하며 사는 사람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행복은 천지 차이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혼자 산다는 것은 자유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행복도 모두 잃게 됩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계단을 오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무릎에 부담도 적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은 특히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식욕을 돋고 면역력을 키웁니다.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신장 건강을 지키며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공원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같이 걷는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사회 활동입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운동을 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하세요. 채널에 시니어를 위한 운동 영상이 많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귀찮아서 대충 먹기 쉽지만 제대로 된 식사가 건강의 기본입니다. 단백질, 채소, 과일을 골고루 드세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로 단백질을 챙기고 제철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을 보충하세요. 일주일에 2~3번은 직접 요리해 보세요. 국 한 냄비 끓여 놓으면 며칠 먹을 수 있고 밑반찬 몇 가지 만들어 두면 한 주가 편합니다.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두뇌 활동이고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지만 몸은 여전히 수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이제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친척 모임 등 원하지 않아도 참석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만나면 기분 좋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만 만나세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남은 인생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우정은 보물입니다. 오랜 친구는 새로 사귀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서로의 인생을 알고 있는 친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차 한잔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런 만남이 주는 위로와 힐링은 가족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 종교시설, 취미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친해집니다.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여행 가는 친구가 생깁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립은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을 높이지만 의미 있는 관계는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원봉사도 좋은 선택입니다.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도를 돕거나 환경 정화 활동을 하거나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세요. 남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 그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80살에 피아노를 시작한 분도 있고
70살에 그림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65살에 대학에 입학한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이 배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경제적 부담도 적으며 평가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강좌가 열립니다. 서예, 그림, 노래, 춤, 악기, 외국어, 컴퓨터 등 선택지가 많습니다. 관심 있는 것 하나를 골라 시작해 보세요. 배움은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함께 배우고 쉬는 시간에 수다를 떨고 수업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십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독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책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배움의 도구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노년이야말로 독서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인생 경험이 있어서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소설 속 인물의 심리가 이제는 보입니다. 철학책도 예전보다 훨씬 잘 읽힙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평생의 과정이며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5번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돈 관리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살면 경제적 계획이 더 중요해집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달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세요. 생활비 80%, 비상금 10%, 즐거움, 자금 10%로 나누면 좋습니다. 생활비는 식비, 주거비, 공과금, 통신비 등 필수 지출입니다. 비상금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수리비를 위한 것입니다. 즐거움, 자금은 외식, 여행, 취미 활동을 위한 돈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면 계획적으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마세요. 좋은 음식, 필요한 의료비, 적절한 운동시설에 쓰는 돈은 투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 체면 유지나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세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비싼 옷을 사거나 과도한 선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용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당함을 만들어냅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 사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는 자유, 이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많습니다. 투자하면
큰 돈 벌게 해준다는 말, 원금은 100% 보장된다는 말은 모두 의심하세요. 잘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자식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세요. 6번째,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환경이 마음을 만듭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지낼 때 마음도 맑아집니다. 어질러진 집에서는 마음도 어지러워집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세요. 이런 작은 일상이 하루를 정돈된 기분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하세요.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닦고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세요.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오래 쓰지 않은 옷, 깨진 그릇, 먼지 쌓인 장식품을 정리하면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물건에 집착하지 마세요.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을 떠올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세요. 외모도 가꾸세요. 화려하게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세요. 남자분들은 꼭 면도를 하세요. 옷은 비싸지 않아도 깔끔하고 잘 관리된 옷을 입으세요.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 하러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오늘도 멋지다고 말해주세요.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이 말이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재산 목록, 통장 정보, 비밀번호, 보험 증서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유언장도 작성하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만들면 자식들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미리 정해두세요. 자식들에게 미리 이야기해두면 나중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응급 연락망도 구축하세요. 복용 중인 약 목록, 지병,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를 적어서 현관이나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웃이나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도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세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이웃 중 한두 명은 가까이 지내는 게 좋습니다. 며칠 동안 모습이 안 보이면 걱정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돌봄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생활 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 충만하게 산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방법은 모두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감사 일기 한 줄, 산책 30분,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새로운 취미 하나, 예산 관리 노트 한 장, 집안 정리 10분, 응급 연락처 메모 하나,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과 만나는 축복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으면 버림받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를 실행하실 건가요? 댓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하나만 선택하셔도 좋고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제 글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롭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늙어서 그냥 노는 게 좋은 이유, 행복하게 노는 방법 5가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평균 5천만 원 이상을 날리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 창업, 프랜차이즈 가맹, 각종 동호회 회비까지 퇴직금을 받아서 3년도 안 돼서 바닥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바쁘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죽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은퇴 후 창업하거나 과도하게 활동한 그룹의 평균 수명이 여유롭게 생활한 그룹보다 평균 4년 짧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동호회,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몸을 망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은퇴했는데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친구들은 다 바쁘게 사는데 나만 놀면 게으른 사람 같다. 자식들이 나를 한심하게 볼 것 같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 생각이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을 모두 앗아갈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어르신은 은퇴 후 불안감에 무인 카페를 열었습니다. 7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65세 어르신은 골프, 등산, 봉사 동호회 5개를 동시에 다녔습니다. 1년에 회비만 600만 원,
식사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2년 후 통장은 텅 비었고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인천에 사는 73 어르신은 친구 따라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에 가서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다가 2년 만에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그냥 놀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마음의 평화도 잃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은퇴 후 5년 이내 창업자의 85%가 실패합니다. 평균 손실액은 4,500만 원입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날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우리 사회가 은퇴자들에게 계속 불안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빨리 늙는다. 뭐라도 해야 건강하다. 노후에도 생산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65 이후에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생률이 40% 낮아진다고.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마음 편히 쉬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진 시간입니다. 이 30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치이고 40, 50대는 육아와 노부모 부양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있는 여러분은 불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는 그냥 노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노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은퇴 후 7천만 원을 날리고 건강까지 망가뜨린 후에야 깨달은 뼈아픈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르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퇴직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에 사는 67살 김동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30년간 중견기업 생산관리부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 이순희 씨와 함께 2 아들을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아 송도 근처에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65세 정년 퇴직을 하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자고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빨리 늙는 거 아닌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주변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동철아, 너도
뭐 좀 해봐. 놀고만 있으면 금방 늙어. 요즘은 무인 카페가 대세래. 사람도 안 쓰고 돈도 잘 벌린대. 김 씨는 그 말에 혹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무인 카페 창업 성공 사례가 가득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 중 7천만 원을 들여 송도 신도시에 무인 카페를 열었습니다. 권리금 2천만 원, 인테리어 3천만 원, 커피 기계와 냉장고 등 설비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커피 원두와 우유, 일회용 컵 등 소모품 비용이 매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월세 15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전기세 40만 원이 매달 나갔습니다. 청소는 직접 할 수 없어서 청소 아주머니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커피 기계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고장이 났고 수리비만 한 번에 20만 원씩 들었습니다. 지역 카페 앱 광고비, 전단지 제작비까지 합치니 한 달 순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투자한 7천만 원 중 절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엔 동호회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독서 동호회, 사진 동호회, 봉사 동호회까지 4개나 가입했습니다. 등산 동호회는 한 달에 2번 산에 가는데 매번 교통비와 식사비로 10만 원씩 들었습니다. 독서 동호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는데 회비 3만 원에 책값 2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사진 동호회는 카메라 장비를 새로 사느라 200만 원을 썼고 한 달 회비도 5만 원이었습니다. 봉사 동호회는 회비는 없었지만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야 했습니다. 한 달 회비만 합쳐도 20만 원이 넘었고 각종 모임 식사비까지 합치면 50만 원은 거뜬히 넘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평일에도 쉴 틈이 없었고 주말에도 모임에 나가느라 바빴습니다. 젊었을 때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은퇴하셨으면 쉬셔야지.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빨리 늙을 것 같아서 그래. 큰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아빠 시간이에요. 그냥 쉬셔도 돼요. 놀아도 되고요.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30살부터 65까지 3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고 명절에도 야근했습니다. 가족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 써본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동호회를 정리했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모임은 과감히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평범한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가볍게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점심을 먹고는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주는 편안함이 가장 컸습니다. 석 달 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혈압이랑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스트레스를 줄이셨나 봐요. 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제 마음이 하루를 정합니다. 김동철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겁니다. 은퇴 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불안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활동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느끼는 불안감을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 태어나서부터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부지런해야 하고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늘 무언가를 생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30년, 4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몸과 마음이 그것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일을 멈추면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체성의 위기라고도 부릅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가장으로, 생산자로 살아왔는데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혼란이 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1년 이내에 80%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실패하거나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겉으로는 활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도피입니다. 진짜 문제는 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도 말합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삶은 새로운 것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다고, 오히려 지금 가진 것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바쁘게 활동한 그룹과 특별한 목표 없이 여유롭게 생활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5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유롭게 생활한 그룹이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와 성취에 대한 압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활동한 그룹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비교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했는가? 저것은 달성했는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10년간 60대 이상 노인 1,5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퇴 후 바쁘게 활동한 그룹보다 여유롭게 생활한 그룹이 오히려 평균 수명이 4.3년 더 길었습니다. 치매 발생률도 30%나 낮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40%나 낮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스트레스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활동하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고,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무리가 갑니다. 등산 동호회를 다니면서 무릎 관절이 상하고 골프를 치면서 허리를 다치고 과도한 활동으로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반대로 여유롭게 생활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수치가 높아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80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행복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노년기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활동량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깊고 진실한 몇몇 관계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모임에 나가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너 명의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연구를 주도한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독과 같고 진실한 관계는 약과 같다. 김동철 씨가 4개의 동호회를 다니면서 더 외로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회비를 내고 모임에 나가고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는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눈치를 봐야 하고 체면을 유지해야 하고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년에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평온하게 사는 것이 건강합니다. The Analects에서 컨퓨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이 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70이 되면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회의 기대, 가족의 기대, 친구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도덕과 규범을 지키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내 마음을 따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데 몬테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은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고. 마음의 평온은 어디서 올까요? 바쁘게 무언가를 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진짜 행복이 옵니다. 김동철 씨가 모든 동호회를 그만두고 단순한 일상을 살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좋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활동을 멈추니 스트레스가 줄었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몸이 편해졌고,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평온해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트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쉬고 내 마음이 편안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돌아보십시오. 혹시 억지로 무언가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기 싫은데 의무감에 나가는 모임이 있진 않나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한 일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노년에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활동을 빼고 불편한 관계를 빼고 과도한 욕심을 빼는 것, 그렇게 단순해질 때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는 것 말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놀 수 있는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김동철 씨와 같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본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억지로 일하지 마십시오. 김동철 씨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30년, 40년을 일하며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싶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완전히 무너진 생활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둘째, 건강은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동철 씨는 모든 동호회를 그만둔 후에도 딱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등산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하루 3,000보만 걸어도 건강 유지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3,000 보는 시간으로 약 30분입니다. 아침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 몇 가지만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팔굽혀 펴기, 다리 들어 올리기, 이런 간단한 동작을 10번씩만 해도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검진입니다. 6개월마다 기본 검진, 1년에 한 번 종합 검진을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질병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새롭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흐름을 만드십시오. 김동철 씨가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인 카페를 운영할 때는 밤늦게까지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동호회를 다닐 때는 일정에 쫓겨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단순한 습관,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낮 동안 활력이 생기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점심과 저녁도 정해진 시간에 먹으십시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가볍게라도 드십시오. 규칙적인 식사는 소화 기능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하십시오.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을 설치게 되고 생활 리듬이 깨집니다. 이런 단순한 습관이 마음을 가장 안정시켜 줍니다. 넷째,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아오느라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에 쫓기고 가족 일에 쫓기고 집안일에 쫓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충분합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했던 일은 무엇인지,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지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산책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만나면 오래 곱씹어 보십시오. 메모해 두고 다시 읽어 보십시오. 사색은 특별한 철학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단 10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불안과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김동철 씨는 4개의 동호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계속 만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한 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비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저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한 명의 친구가 4개의 동호회보다 더 큰 위안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가 밝혔듯이 노년의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에 수백 개 저장된 번호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년 이상 연락이 없거나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과감히 지워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모임도 정리하십시오. 안 가면 서운해하겠지 하는 의무감으로 나가는 자리가 있다면 그만두십시오. 그 시간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한두 명과 깊이 대화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도 없는 것과 같다고. 많은 곳에 얼굴을 내미는 것보다 한 곳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 서너 명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심을 나누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바쁘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단순하게, 평온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놀아도 괜찮습니다. 아침 햇살을 느긋하게 맞이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천천히 산책하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젊은 세대가 부러워하는 특권입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70이 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십시오. 김동철 씨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제 마음이 하루를 정합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빈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 길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것이 5가지 중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억지로 일하지 않기. 2번, 건강 유지하기. 3번, 규칙적인 생활 흐름 만들기. 4번, 사색하는 시간 갖기. 5번, 관계 정리하기.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여러분께는 실천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냥 놀아도 괜찮습니다.